일반적인 전기전자공학 전공의 2학년 기초회로는 수동소자들로 구성된 선형 회로를 해석하여 시간 도메인이나 주파수 도메인에서 회로의 반응과 특성을 구하거나 반대로 의도하는 반응으로부터 회로 구성을 설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해석과 설계 과정에는 선형 열림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분 방정식 과목을 먼저 수강하거나 적어도 동시 수강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수동소자, 회로 해석, 미분 방정식, 시간응답, 주파수응답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차차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이 강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회로에서 전압이라는 것은 두 지점의 전이차를 의미하지만 회로를 해석하기에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하여 그라운드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노드를 설정하고 각 노드와 그라운드 간의 전이차를 그 노드의 전압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3개의 노드가 있을 때 각 노드 사이의 전압차를 V12, V23, V13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임의의 그라운드 노드를 설정하고 이 그라운드로부터 각 노드까지의 전압을 V1, V2, V3라고 하였을 때 각 노드 사이의 전압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노드 사이의 전압의 부호는 빼어지는 노드의 전압을 포지티브로 봅니다. 예를 들어 V13는 1번 노드가 전압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측정 시의 방향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1번 노드가 3번 노드보다 실제 전위가 낮다면 V13는 음수값을 갖게 됩니다. 이상적인 전압원은 출력 전류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전압원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전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정상 동작 범위 내에서도 유한한 전류 전압 곡선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회로의 일부분을 보다 간단하게 모델링할 필요가 있는데 관측하고자 하는 터미널에서 원래 회로와 동일한 전압을 발생시키는 블록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떼분한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모델링을 위하여 모델링하고자 하는 터미널이 개방되었을 때 측정되는 오픈 서킷 볼테이지와 셔트 되었을 때 흐르는 숏 서킷 커런트를 구하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 연결된 저항으로 떼분한 등가 회로를 구성합니다. 모델링하고자 하는 부분의 실제 회로가 어떠하였든지 떼분한 등가 모델로 대체하여 회로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하여 해석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회로에서 전류는 두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소자를 통하여 흐르는 것으로 두 노드 사이의 경로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브랜치 전류라고 합니다. 이때 각각의 노드로 전류가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는데 한 개 노드에서의 모든 들어오는 전류와 모든 나가는 전류 합은 0이어야 합니다. 전류 방향은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회로를 해석할 때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임의로 정하여 회로를 해석하고 그 결과 음수값이 나오면 실제로는 가정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전류원은 출력 전압과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전류원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전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정상 동작 범위 내에서도 유한한 전압 전류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떼분한 등가 회로가 회로의 일부분을 전압원을 기반으로 모델링하였는데 유사하게 전류원을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노턴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모델링을 위하여 모델하고자 하는 터미널이 개방되었을 때 측정되는 오픈서킷 볼테이지와 셔트되었을 때 흐르는 숏서킷 커런트를 구하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전류원과 병렬 연결된 저항으로 노턴 등가 회로를 구성합니다. 모델링하고자 하는 부분의 실제 회로가 어떠하였든지 떼부는 등가 모델 또는 노턴 등가 모델로 대체하여 회로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하여 해석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전자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소자인 저항은 선형적인 전압 전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하고 특별한 설명 없이 편의에 따라 상호 대체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전체 저항값은 각 저항값을 더하여 구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이와 같은 병렬 연결된 저항의 경우 전체 컨덕턴스 값은 각 컨덕턴스 값을 더하여 구하는 것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복잡한 회로를 해석함에 있어서 회로의 일부분을 보다 간단하게 저항값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는데 관측하고자 하는 터미널에서 원래 회로가 갖는 전압의 변화에 대한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면 원점을 지나지 않거나 비선형적인 전압-전류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특징점에서 전류 변화분 대 전압 변화분, 즉 접선의 기울기로 등가 저항을 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 또는 소자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고 이를 변화시켜 가면서 포지티브 전압 단자에서 회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전류를 측정하여 구한 전압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구하고 기울기가 그 노드를 바라다 본 등가 컨덕턴스가 됩니다.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를 선형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전압전류 관계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전압전류 비율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먼저 커패시턴스는 커패시터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이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하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총 전하량은 커패시터에 인가된 전류 적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적분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도메인상에서의 전압과 전류 비율을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신호가 주파수 오메가를 갖는 스테디 스테이트 시누소이달일 때 S는 J오메가이며 여기에서 J의 의미는 복소수 S평면에서 플러스 90도 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뒤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전류파형에 대하여 전압 신호는 다음과 같이 시간차를 가진 사인웨브로 나타나는데 이 시간차가 주파수가 오메인 사인 함수에서의 위상 90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유사하게 인덕터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미분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적분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취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는데 S도메인상에서 전압과 전류 비율을 인덕터의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는 커패시턴스와 반대로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회로를 해석하는 근원적인 물리법칙인 키르히호프 법칙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키르히호프 커런트 로우는 한 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 합이 0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부호를 반대로 하여 그 합이 0이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를 임의로 가정하고 각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로에서 그라운드 노드를 제외한 노드 수에 해당하는 수식을 갖는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 모든 노드 전압을 구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회로 해석 방법을 노달 아날리시스라고 합니다. 키르이오프 볼테지 로우는 한 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로에 있는 모든 전압을 합하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프를 형성하는 경로에 대하여 루프 방향을 임의로 설정하고 그 경로의 방향이 브랜치 전압의 양의 전압에서 음의 전압으로 진행하는 경우 포지티브로, 전압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네거티브로 구분하여 구한 총 합이 0이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브랜치의 전압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회로에서 두 개의 루프가 존재하며 각 루프 방향을 임의로 설정하고 각 루프를 따라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로 내의 모든 루프에 KVL을 적용하여 식을 세워 루프 수에 해당하는 수의 식을 갖는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 모든 브랜치의 전류를 구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회로 해석 방법을 메쉬 아날리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노달 아날리시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이 노드를 그라운드라 하면 그라운드와 전압원이 연결되어 전위가 결정된 노드 이외에 두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에 노드 번호를 붙여주고 각 브랜치 전류 방향을 임의로 설정하고 번호를 붙여줍니다. 두 개의 노드가 있으므로 각각의 노드에서 KCL을 적용한 전류식을 세워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브랜치 전류는 각 소자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과 그 소자의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턴스를 곱하여 구하여지며 이를 좌측의 연립방정식에 대입하고 노달 전압으로 묶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때 좌변에는 어드미턴스와 각 노드 전압을 곱으로 정리하고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에 의한 항은 우변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변 항은 입력 전압과 그와 직렬 연결된 임피던스를 다음과 같이 노턴 등가 회로로 표현하였을 때 외부에서 1번 노드에 인가되는 전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을 행렬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드미턴스들이 표현되어 있는 이 행렬을 어드미턴스 매트릭스라고 하고 좌변을 어드미턴스 매트릭스와 노달 볼테지 벡터의 곱으로 우변은 외부에서 각각의 노드에 인가되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행렬식에서 노달 볼테지는 양변의 어드미턴스 매트리스의 역행렬을 곱하여 구할 수 있으며 각 브랜치 전류는 위의 식으로부터 구하여집니다. 메쉬 아날리시스로 해석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식 표현의 간결성 등의 이유로 노달 아날리시스가 편의성이 높아 주로 사용되므로 여기에서는 메쉬 아날리시스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로 전압원, 전류원, R, L, C를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소자들은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원포트로 양단 간의 전압과 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로 특성이 표현됩니다. 또 다른 회로 요소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터미널 한 쌍으로 1개의 포트를 구성하였을 때 두 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각 포트에 발생하는 전압과 각 포트에 흐르는 전류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로 요소를 투포트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투포트 엘리먼트 중 가장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이 한쪽 포트에 인가된 전압이나 전류에 의하여 다른 쪽 포트에서 발생하는 전압이나 전류가 바뀌는 디펜던트 소스가 있습니다. 디펜던트 소스는 전압, 전류를 제어하는 요소와 출력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볼테지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커런트 컨트롤드 볼테지 소스 네 가지 조합이 있으며 각각 앰플리파이어, 트랜스 컨덕턴스, 커런트 미러, 트랜스 임피던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회로에 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에도 노달 아날리시스 과정은 동일합니다. 노달 아날리시스는 사전에 모든 볼테지 소스를 노턴 등가 회로로 변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하였던 회로방은 먼저 다음과 같이 볼테지 소스를 커런트 소스로 변환해 둡니다. 노달 아날리시스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립방정식과 행렬식의 관계를 잘 고찰하여 보면 어드미턴스 매트리스를 매우 간단한 규칙에 따라 회로망으로부터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드미턴스 매트리스 대각선 엘리멘트는 각각의 노드에 연결된 모든 어드미턴스 합이 놓이며 그 외의 노드에는 두 노드 사이에 연결된 어드미턴스 합이 음수로 놓이게 되기 때문에 다이아고날리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위 회로의 어드미턴스 매트리스를 구하여 보면 1, 엘리먼트에는 1번 노드에 연결된 모든 어드미턴스의 합, 2 엘리먼트에는 2번 노드에 연결된 모든 어드미턴스의 합, 2 엘리먼트에는 1번 노드와 2번 노드 사이에 연결된 모든 어드미턴스 합의 마이너스 부호, 대칭적으로 1 엘리먼트에는 2번 노드와 1번 노드에 연결된 모든 어드미턴스 합의 마이너스 부호를 표시하여 어드미턴스 매트리스를 완성합니다. 우변에는 인디펜던트 소스에 의하여 외부에서 각 노드로 인가되는 전류를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볼테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추가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디펜던트 소스 매트릭스가 추가되는데 전류원이 연결된 노드에 해당하는 줄과 제어전압에 해당하는 칸의 컨덕턴스를 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2번 노드에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번째 줄에 표시하는데 1번 노드에 의하여 제어되기 때문에 첫 번째 칸에 표시합니다. 부호는 그 노드에서 전류가 나가는 방향일 때 양수값으로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두 노드의 전압 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류가 두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디펜던트 소스가 추가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번 노드에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줄에 컨덕턴스를 표시하는데 1번 노드, 2번 노드 전압 차에 의하여, 즉 1번 노드로부터 마이너스 G라는 제어를 받고 2번 노드로부터 G라는 제어를 각각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두 칸에 모두 컨덕턴스가 다른 부호로 표시됩니다. 2번 노드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전류가 2번 노드로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 줍니다. 이와 같이 디펜던트 소스 매트릭스가 완성된 후에 어드미턴스 매트리스와 합하여 이의 인버스 매트리스를 구하여 회로망을 해석합니다. 필터 등을 포함한 시스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미분 방정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x는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ut는 외부에서 가하여진 입력 신호에 해당됩니다. 미분 방정식은 시스템에서 시간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해를 구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또는 입력에 따라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는 외부에서 인가된 신호에 대하여 반응하는 파티큘러 솔루션과 신호가 인가되지 않았을 때 초기 상태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두 솔루션의 합을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즉, 선형 시스템은 초기 상태에 따른 반응과 입력에 따른 반응이 선형적으로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먼저 초기 값에 대한 반응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솔루션이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에 대한 1차 미분, 2차 미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 이를 원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익스포넨셜 함수로 가정한 이유는 지수함수는 미분을 하여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미분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바꾸어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정식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해를 아이겐밸류라고 합니다. 아이겐밸류 수는 미분 방정식의 차수와 같으며 이는 최초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으로 가정하였던 지수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아이겐밸류가 사용된 지수함수의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상수 C1과 C2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 연립방정식을 C1과 C2에 대하여 풀어서 최종적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으로 주어진 신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하고 이 가정된 파티큘러 솔루션을 미분하여 이들을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고 등식이 성립하도록 방정식을 풀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신호가 sin 오메가 t와 같은 시누소이달 입력일 때 초기 상태의 영향이 모두 사라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입력 신호 sin 오메가 t에 대한 반응을 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사인 웨이브이므로 위 표에서와 같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K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2 사인 오메가 t라 가정을 하고 1차, 2차 미분하여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 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변은 사인 오메가 t만 있기 때문에 좌변의 코사인 오메가 t에 해당하는 개수는 0이 되어야 하고 사인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개수는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K1과 K2를 구합니다. K1과 K2는 오메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입력 신호가 복소수인 경우 파티큘러 솔루션을 K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같은 복소수로 가정을 하고 미분된 값을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모든 항이 K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우변과 일치하도록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으로부터 계수 K를 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복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소수 계수값을 크기와 위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과 출력의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매그니튜드 레스폰스, 입력과 출력의 위상 차이를 나타내는 페이즈 레스폰스라 합니다. 신호의 주파수에 따른 특성 해석 방법을 소개할 텐데 먼저 수동소자의 주파수 응답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동소자로는 다음과 같이 R, C, L이 있으며 각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과 그에 따른 전류 특성을 고찰해 보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스태틱 상태에서는 소자 양당 간의 전압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 인덕터의 스태틱 전압은 0입니다. 저항은 지속적으로 DC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전압이 발생하는 반면 캐패시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하량만 유지되고 있으면 전압이 유지되며 인덕터는 DC 전류가 흐르더라도 전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른 전압 전류 관계를 보면 저항은 매 순간의 전류가 저항에 의하여 전압으로 변환되지만 캐패시터는 전류 적분이, 인덕터는 전류 미분이 전압으로 변환됩니다. 시간 도메인에서의 미적분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하여 S 도메인으로 변환하면 각 소자의 전압 전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S 도메인에서의 전압과 전류 비율을 임피던스라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러한 소자들로 구성된 회로에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신호가 인가되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였을 때 S는 J오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복소수입니다. 임피던스 복소 평면에 주파수에 따른 위치를 표시하면 저항은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정된 점으로 나타나고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허수축을 따라 무한대에서 원점에 가까워지며 이와 반대로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허수축을 따라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복소수를 크기와 위상으로 각각 나누어 그래프를 그린 것을 보데 플롯이라고 하는데 리시스터는 주파수에 따라 크기와 위상의 변화가 없으며 캐패시터는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피던스의 크기가 주파수 역수로 감소하며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유지되는 반면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피던스 크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위상은 플러스 90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상의 의미는 각 소자의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캐패시터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파형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입력 전류 파형에 비하여 주파수 오메가의 90도에 해당하는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인덕터의 전압 또한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파형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입력 전류 파형에 비하여 주파수 오메가의 90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전압 파형이 앞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상 특성을 이용하여 크기가 동일하고 위상차가 90도인 두 개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폴리페이즈 필터를 다음과 같이 저항과 캐패시터의 배열 순서를 달리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므로 이 회로들은 임피던스 비율로 입력 전압을 분배하여 출력으로 내보내는 전압 분배기로서 동작하고 각 출력 전압은 S도메인상에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S도메인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며 이 예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로의 차이점을 보면 분모는 동일하지만 오른쪽 회로의 경우에는 분자에 S에 관한 1차식이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S는 J오메가이며 입력 신호의 주파수 오메가가 RC분의 1인 경우 그 주파수에서의 전달 함수 값은 다음과 같이 복소수로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 출력 신호도 복소수이며 입력 신호가 크기가 1이고 위상이 0이며 주파수가 RC분의 1인 사인 웨이브라면 복소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실수축에 위치하는 점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입력 신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달 함수를 갖는 회로를 통과한 출력 신호 V1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J에 위치하게 되어 극좌표계로는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위상이 마이너스 45도로 표현되며 출력 신호 V2는 2분의 1, 2분의 1 J에 위치하게 되어 극좌표계로는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위상이 45도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두 출력 사이에는 90도 위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간축에서 파형을 고찰하여 보면 입력 신호가 이와 같이 크기가 1이고 주파수가 RC분의 1인 사인 웨이브라면 출력 신호 V1, V2는 모두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주파수가 RC분의 1이지만 V1은 45도 위상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뒤에 오게 되며 V2는 45도 위상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앞서가서
두 출력 신호는 항상 90도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차를 가진 파형이 됩니다. 두 출력 신호의 크기가 같고 위상차가 90도라는 관계는 입력 신호 주파수가 RC분의 1일 때만의 특성으로, 다른 주파수의 신호가 입력되면 위에서 구한 전달함수에 따라 두 출력 신호는 서로 다른 크기와 위상을 갖게 됩니다. 수동 소자의 임피던스를 설명하면서 전달함수라는 개념을 간단히 사용하였는데, 보다 보편적으로 선형 시스템은 선형 열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거나 임펄스 입력 델타 t에 대한 출력 파형, 즉 임펄스 레스폰스 HT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 입력에 대한 출력 파형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 구하거나 입력 파형과 임펄스 레스폰스 HT와의 컨볼루션 계산으로 구하여집니다. 시누소이달 입력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출력 파형 또한 입력 신호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 시누소이달 파형이지만 크기와 위상이 입력 신호와 다른 값을 갖습니다. 또 다른 선형 시스템의 표현 방법 중 하나로 시스템의 열림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하여 S 도메인으로 표현하고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구한 것을 전달함수 HS라 하는데, 회로의 전달함수는 각 소자들이 동작점에서 갖는 커패시턴스, 인덕턴스를 포함하는 소신호 등가 회로를 임피던스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이란 시스템에 시누소이달 입력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 신호의 크기 A오메가와 위상 세타 오메가가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으로, 전달 함수의 S를 J오메가로 대체하여 주파수 오메가에 따른 크기와 위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스의 AC 시뮬레이션은 입력 신호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출력 신호의 크기 값 또는 위상 값을 구하고 이 값들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복소수를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보데 플롯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된 2차 로우패스 필터 회로에서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표시하고 각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전류를 소자의 임피던스 또는 그 역수인 어드미턴스와 각 노드의 전압으로 대체하여 식을 정리하면 입력과 출력의 비율, 즉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함수로부터 주파수 응답 그래프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계략적으로 주파수가 낮아 오메가가 0 근처일 때는 전달 함수가 1이며 G보다 SC가 충분히 클 정도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 제곱에 반비례하여 크기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크기 응답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위상응답은 주파수가 낮을 때는 0이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마이너스 180도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저항과 캐패시터의 위치를 서로 바꾼 2차 하이패스 필터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로우패스와 달리 분자의 S에 관한 2차 항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매우 낮을 때는 0에 근접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1에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크기 응답을 가지고 있으며, 위상 응답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180도에서 0도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